현근 선생님, 그 다음에 전수천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이 그때 이제 커미셔너가 이일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일 선생님 커미셔너 하에 그렇게 이제 네 분이 한국관을 대표하는 대표로 이제 나가셨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때만 해도 한국관이 지어지지가 않았을 때여서 그 한국관 설계와 함께 작품 진행이 막 됐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김인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한국관 그 안에 그 공간을 전체를 다 활용하는 그러한 이제 작품을 출품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곽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국관 외부에 그 큰 설치, 지금 이제 보시는 저 작품이에요. 그때 이제 저 작품을 설치를 하셔서 이제 마르코 폴로가 가지고 오지 못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올해 이런 국가적인 행사가 또 30주년을 기념하는 국가적인 행사가 또 생겨서 제가 마침 또 저희 예화랑과 오랜 인연이 맺어졌던 두 분이 그렇게 30주년 1회를 나갔고 올해 특별전을 또 하시게 돼서 저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인겸 선생님과는 저희가 이제 1986년에 이제 아시안 게임을 할 때였는데 요 카탈로그인데 이제 1986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을 할 때 한국과 일본의 조각 교류전을 크게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서울특별시에서 이제 같이 예화랑이랑 주관을 해서 저희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김인겸 선생님이 또 한국 대표로 이제 전시 작품을 내셨고 저희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셨었고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 갤러리 장소가 여기가 아니었고요. 그때는 이제 그 압구정동 대로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셨을 때가 86년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곽훈 선생님과는 저희가 이제 99년도부터 사실 인연을 맺었어요. 저기 베니스 비엔날레 하고 할 때도 이제 저희 어머니부터 쭉 알고 계셨지만 예화랑이랑은 1999년에 이 도록이더라고요. 그래서 곽훈, 김웅, 김종학 해서 3인전을 99년에 이제 해서 IMF 때. IMF 때예요, 선생님. 네, 이제 99년부터 인연을 맺어서 또 이렇게 지금까지 쭉 인연을 맺어서 하고 있고 그때만 해도 이제 사실 저희 어머니가 갤러리를 하고 계실 때였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2010년도에 먼저 가시는 바람에 제가 지금 이제 대표를 맡아서 갤러리를 하고 있는 거는 한 14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베니스 비엔날레 30주년의 뜻깊은 행사를 위해서 뜻깊은 전시 이제 이벤트를 위해서 딱 저도 이제 이 준비를 같이 도와드리다 보니까 우리도 정말 같이 전시를 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백남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관이 생기는 데에 가장 큰 공헌을 하셨잖아요. 근데 또 제가 백남준 선생님 전시는 꾸준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2016년에 제가 백남준 쇼라는 전시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크게 백남준 쇼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테판 비에텔로라고 그 백남준 선생님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했었던 그때는 이제 젊은 음악가였는데 그 스테판 비에텔로가 백남준 선생님의 그 알카이브랑 작품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스테판 비에텔로한테 제가 이제 작품을 인수를 받았었거든요. 2016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콜렉션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백 선생님도 기리고 그리고 곽훈 선생님, 김인겸 선생님 해서 그 30주년 한국관을 같이 예화랑에서 셀레브레이트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 전시를 그 곽훈 선생님, 김인겸 선생님 따님 김재도 선생님이랑 준비를 열심히 해서 정말 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열심히 해오고 있어서 베니스 비엔날레 가기 전에 저희가 전시를 다 완성을 해놓고 지난주 베니스에 가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보시면 30년 전에 이제 퍼포먼스의 모습이고요. 죄송해요. 30년 전에 이제 퍼포먼스 했을 때 모습인데 이때 그 비구니가 20명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보시는 대금은 이제 김영동 선생님이라고 대금하시는 분을 모시고 다 곽훈 선생님 이제 직접 가셔서 현장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했던 모습이에요. 혹시 선생님 이때 기억을 좀 얘기해 주시면 곽훈 선생님 이때 기억을 좀 얘기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내 끝에 가서 따라와.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요, 바로. 지난주 이제 4월 18일에 현장 모습이에요. 그래서 임근혜 선생님, 이제 아르코 관장님이시죠? 아르코 관장님이 요번 전시를 이제 기획해서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김인혜 선생님, 그 옆에 곽훈 선생님 이제 계시고, 그 옆에 정현두 작가, 그 옆에 박기원 작가, 김수자 작가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서 있으시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저쪽 그 말타 수도원에서 그 한 공간이 굉장히 공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 한 공간을 이제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당방마다 작가분들이 한 2분씩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곽훈 선생님은 야외, 이렇게 야외 잔디밭에서 그 한국관의 30년 전의 모습을 재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대금은 그 서승리라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와주셔서 이렇게 연주를 너무 훌륭하게 해주셔서 그 마르코 폴로가 가지고 오지 못한 것들이라는 작품을 다시 이제 소환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모습이고요.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굉장히 행사가 아주 정말 성대하게 아주 잘 됐습니다. 이렇게 그 실제 30년 전에는 이게 거의 60m였는데 요번에는 60m를 다 하지는 못했고요. 한 요거 지금 저희가 설치한 건 한 5분의 1 사이즈만한 한 12m 되는 정도의 작품으로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곽훈 선생님, 최정화 작가, 그 뒤로는 강익중 작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큰 그 잔디밭에 작품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인겸 선생님은 저희가 이제 그 들어가는 입구에 아카이브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인겸 선생님께서는 지금 저기 한국 코리안 파빌리옹을 그때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코리안 파빌리옹을 짓고 모델을 완벽하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모델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자신의 작품을 넣은 모델이 그대로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 김인겸 선생님 따님이신 제도 선생님께서 이제 저 작품을 요번에 이제 내신 거죠. 이렇게 보시면 그 아카이브 방의 지금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그 코리안 파빌리옹의 모형, 그 건물의 모형과 그다음에 그때의 그 드로잉, 그 설계를 위해서 컨셉과 모든 거를 담아있는 그 드로잉 작업이랑 그다음에 그때 모습의 영상, 지금 2층에 김인겸 선생님의 그 아카이브와 그때 전시장 풍경은 그 비디오로 담여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2층에서 재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층에 김인겸 선생님 작품을 보시면서 그 30년 전 베니스 비엔날레 풍경을 그 영상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2층에서 보시면 되시겠고요. 요거는 요번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했던 요번 전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30년 전과 지금 우리가 올해 가서 한국 특별전을 했었던 모습을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저희가 이제 한국관을 만드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백남준 선생님과 그 다음에 1회 나갔던 박훈 선생님, 김인겸 선생님을 모시고 예화랑에서 이제 3인전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1회라는 거는 사실 베니스 비엔날레라는 개념도 사실 작가분들에게는 생소한 거였고, 그리고 저희한테는 뭐 말도 못하는 거였고,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가 솔직히 막연한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개척해 주신 분들이세요. 근데 정말 저는 그때 내셨던 작품을 보고 사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한 개인이 이렇게 작품을 냈을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한국의 현대미술이라는 거를 세계에 딱 각인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와 그 다음에 엄청나게 공을 들인 정말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가서 전시를 했을 때는 사실 이분들한테의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이분들이 이제 미래를 위해서 정말 현대미술이라는 거를 한국을 알리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각오랑 모든 열정이나 이런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먼저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런 이제 작가분들한테 사실 그런 감사 그런 거를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번 전시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전시에 그 작품을 내주시고 또 이번 전시를 이제 같이 기획을 김인겸 선생님 따님이 이런 또 원래 전시 기획 이런 기획자세요. 그래서 김인겸 선생님 따님께서 이런 전시 개념 작품 기획은 저와 함께 준비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번 전시 기획에 대한 이야기는 김인겸 선생님께 바톤 터치를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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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톤 터치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하게 되는데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지만 올해 유독 한국 미술계에 의미가 있는 이유는 1995년도 한국관이 독립국가관을 갖게 된 이래 30년이 흐른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내년 25년이 30주년이지만 코로나 등의 이유로 짝수해인 올해 개최됨으로써 올해 30주년을 기념하게 되었고요. 그 기념의 일환으로 베니스 현지에서는 지금 모든 섬은 산이다 라는 전시가 개최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서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곽훈, 김인겸의 작품도 그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예화랑에서도 이런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과 더불어서 특히 첫 번째 전시, 한국관이 처음 생겨서 출품했던 작가들과 커미셔너와 그 관계된 인물들을 기념하는 전시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김방은 대표님과 저와 박훈 선생님 의기투합해서 이런 전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시 제목에서 어떤 패시지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패시지가 뭐 복도나 통로 이런 공간을 이어주는 개념과 함께 시간의 흐름 같은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니스와 한국 현지를 이어주는 통로이기도 하고 각각의 세 명의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이기도 하고 30년 전의 시간과 지금 2000년대를 훨씬 넘어선 지금 현재의 시간을 이어주는 통로이기도 한 전시를 보여주고자 전시 제목을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이 예화랑이 지금 전시장이 1층부터 3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3명의 작가를 전시하기에 딱 알맞은 공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의 개인전처럼 보일 수도 있는 옴니버스 형식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베니스 비엔날레와 어떤 한국 미술계의 글로벌 세계로의 진출이라는 공동된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마련코자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이 3층 전시장에는 백남준 작가의 텍스트, 그다음에 드로잉, 사진이나 판화의 형식으로 남은 자료들을 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백남준 작가는 베니스 비엔날레 1993년도에 독일관 대표 작가로 참가해서 일렉트로닉 하이웨이 베니스에서 울란바토르까지라는 작품을 출품하여서 황금사자당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수상과 더불어서 그 다음해에는 이번에는 한국관을 만들어 보자 라는 의지를 강하게 다지시고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 덕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한국관을 건립하고 95년에 첫 전시를 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백남준 작가 하면 우리가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아버지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것처럼 주로 작품에는 비디오라든지 TV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전자장치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전자적인 기기를 이용한
작품과는 별도로 이렇게 손으로 쓴 글씨라든지 드로잉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날로그적인 자료를 통해서 백나눔 작가의 사유와 어떤 예술적 실천으로서의 작품 활동, 그리고 비록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지만 고국의 미술계를 위해서 문화 외교관으로서 활동했던 그런 것들을 통과해서 볼 수 있는 자료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요. 작품의 핵심 개념으로서의 일렉트로닉 하이웨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술계를 글로벌 미술계로 이어주는 하이웨이로서의 역할을 하시고자 했음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려가서 1층에는 곽훈 선생님의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슬라이드에서도 보셨겠지만 곽훈 선생님은 1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소리 마르코 폴로가 가져오지 못한 것이라는 작품을 출품하셨고, 본 작품은 현재 그 30주년 기념전에도 출품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옆에 자리하고 계신데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제가 매우 쑥스럽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겁과 소리라는 제목이 있죠. 그래서 겁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인식할 수 없는 영원성을 감지한 시간의 단위이고, 소리라는 것은 그 소리가 나는 현장에 바로 그 포인트적인 시간에 존재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진 감각입니다. 그런 어떤 대비되는 감각을 병치시킴으로써 그 작품의 영원성과 현장성, 어떤 대지, 이런 개념을 품고 있는데요. 곽훈 선생님의 작품을 쭉 들여다보면 다양한 시리즈로 묶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라든가 찻잔이라든가 겁이라든가, 근자에 들어서는 고래의 그림을 그린 할라야트 시리즈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양한 시리즈들을 관통하는 개념이 바로 이런 영원성과 대지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전시에서는 각 시리즈를 통과하는 드로잉, 회화 작업을 총망라해서 보여줌으로써 저희가 선생님의 어떤 40년이 넘는 화업을 한번 쭉 관통해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2층에는 김인경 작가의 작품, 옥상 밖에 야외로 이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통상 그 미술 작품이 전시되는 공간 하면 이런 자연광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화이트 큐브로 이렇게 공간을 생각하게 되는데, 다들 가보셨겠지만 그 한국관 원형 전시관은 유리로 다 둘러쳐져 있어서 자연광에 그대로 노출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큐브라는 그 네모난 공간이 아니라 원형이죠. 그래서 그 공간을 할당받은 작가들한테는 상당히 챌린지인 그런 공간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김인경 작가는 당시에 그 전에 자신이 많이 사용하지 않던 아크릴 판재를 이용해서 그런 햇빛과 베니스의 빛을 그대로 머금게 하는 작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1층을 아크릴 판재로 둘러싸면서 2층의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작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비디오 그 모니터를 하나의 유닛으로 사용해서 겹겹이 쌓은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관람객들이 1층의 그 나선형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2층에 도착했을 때 모니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을 했고, 1층 아크릴 구조물 사이사이에는 물이 차 있는 수조를 군데군데 배치를 해서 에어펌프를 통해서 그 물방울이 솟아나오게 함으로써 물의 도시 베니스 하고의 어떤 연결성을 생각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장소 특정적인 설치 작업이었고, 인공적인 구조물과 비디오라는 하이테크, 당시로서는 하이테크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물이라는 자연물을 병치시킨 그런 작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1996년도에 김인경 작가는 파리 뽕피두 센터의 초대를 받아서 도굴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오게 되는 것이 페이퍼 웍들인데요. 페이퍼를 이용한 조각 작업과 페이퍼 위에 스퀴즈를 이용한 드로잉 작업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서 나타나는 미감이 베니스 비엔날레
비엔날레 때 보여줬던 작업과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서 1층에 그때 파리 시절의 드로잉이 상당수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작업의 제목이 드로잉 스컬프처 데생 드 스큘프트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조각과 그린다라는 개념을 하나로 설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살펴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층부터 3층까지 백남준, 곽훈, 김인겸의 작업을 살펴보실 수 있고, 세 작가 모두 다 태생은 한국이지만 각자 다 프랑스,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을 오가면서 한국의 미술을 해외에 알리고 또 해외에서의 어떤 그 경향들과 동시대의 시간성을 획득하는 데에 혁혁한 공을 한 세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버지의 딸로서 18년도에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이 작품들이 사장되지 않고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하는 데 조그만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상당한 영광된 마음을 갖고 예화란 김방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1회 작가로서는 홀로 조금 외로이 계신 곽훈 선생님과도 상당히 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회 뭔가 이 30년의 시간이 흐르기까지에는 반드시 처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됐었을 텐데요. 곽훈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도 있었고, 아버지가 준비하시는 모습을 봤었을 때도 1회 작가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시는 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오픈이 얼마 남지 않았을 시기까지도 한국관 건축이 좀 마감이 덜 된 상태에서 도면을 가지고 작품을 준비해갖고 대부분 설치 작품이었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고충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으로 들었어요. 그런 어떤 것들을 뚫고 나와주신 이런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요즘의 젊은 작가들, 중견 작가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시의 작품들을 지금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에 이 전시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어떤 설명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전시장을 좀 둘러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3층에 계시기 때문에 3층에 있는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먼저 보시고 1층으로 내려가셔서 곽훈 선생님의 작품을 보시면서 기자님 잠시 그 전에 혹시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듣고 예, 질문하실 거 하면 좋을 질문하시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회를 제가 갑자기 살아있는 홀토폼이 돼가지고 뭐 물어보세요. 제가 성의껏 대답하겠습니다. 아까 퍼포먼스 아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퍼포먼스를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아카이브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거는 사실은 베니스 비엔날레를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 한 2년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가 개인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서 교수할 때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작품을 해가지고 막 데뷔를 했을 때 도자기, 여기 하늘색에 뭐 드로잉이 좀 있을 거예요. 네. 도자기를 그려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제가 데뷔를 했어요. 그걸 데뷔시킨 사람이 조신 양코라고, 영문학에서 양코는 미술의 피카소만큼 유명하다는데 그 사람 딸인데 루마니아 주이시예요. 그 사람이 LA 시립미술관장인데 2년에 한 번씩 10작가를 뽑아서 데뷔시켜주는 게 있는데 그게 미국 서부에서는 제일 권위는데요. 동부에서는 위트니 비엔날레가 제일 이제 등용물이고 서부는 이제 LA 뮤니시펄 아트 갤러리 뉴커머 쇼, 그게 제일 이제 권위가 있는데 10명을 뽑는데 조각, 판화, 사진, 설치 이렇게 빼면
회화 작품을 5 정도 뽑아요. 거기 뽑혔는데 저는 그게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처음이니까 오프닝에 3,000명,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미국 서부의 대학 교수, 중견 작가, 화랑이 전부 다 와요. 다 왔대요. 이제 거기 이제 뽑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이제 그 작가의 전업 작가랄까 직업 작가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한국에도 뭘 좀 와서 뭘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 개인전을 하겠다 했어요. 했는데 그 미국에서 데뷔한 작품들이 도자기를 그린 건데 도자기가 좀 이제 자꾸 좀 바뀌어져가지고 티볼이 된 거예요. 이제 처음에 시작한 거는 제가 대구 사람인데 6.25 때 가두사 짓는다고 땅을 파면 가야 토기가 나오잖아요. 그 가야 토기를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토기가 모양이 좀 세련되니까 이게 도자기 일본 사람이 말하는 이노다완이 된 거예요. 그걸로 이제 데뷔를 하고 나니까 제가 욕심에 한국에 가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현대 작품을 하고 싶어요. 저는 도예가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도자기라는 미디움을 통해서 현대 작품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제가 이제 아리조나나 뭐 캘리포니아에 그 가마를 만들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찾아가지고 헤맨 게 2000에 가마를 하나 만들 틀을 잡았어요. 그러고 이제 구워서 낸 작품이 이제 저걸 베셀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똥장군이라고 나쁘게 말하면 똥장군이라고 그러고 장군 모양이에요. 근데 벽자나 이조 벽자 중에 장군 모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국립현대 전람회를 할 때 마당에다가 설치를 하고 아주 긴 걸 밖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때 이제 김영동하고 조영남이가 음악을 맡아가지고 했고 그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제 좀 뽑혔는가 봐. 베니스 비엔날레 뭐 알맞은 작가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대규모로 그걸 만들고 싶어서 60m면 상당히 긴 거고 그때는 한국관이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부는 실내로 들어가니까 저는 야외를 제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욕심에 거기서 내려가서 저 밑에 바닷가에 닿는 그런 이제 그 설치를 하니까 뭐 한 60개가 필요했다나 뭐 그 정도인데 그 정도 저걸 만들 때는 제작할 때는 이게 2개를 만들어서 이게 캡슐처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120개 뭐 한 200개 만들어 놓으면 굉장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shipping을 해갖고 제가 이제 이게 처음 만드는 건데 이게 무슨 작품이 될까 어쩔까 그래서 이제 뉴욕에 어떤 화랑에서 전람회를 하자고 그래서 그걸 저 스케일로 보내가지고 퍼포먼스를 한번 해봤어요. 하니까 뉴욕 작가들 저 젊은 작가들이 나와서 좋아하고 그리고 또 아트 미국에서 제일 권위있는 데가 아트 뉴스 잡지인데 거기에 레뷰가 실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군무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 또 한번 하고 shipping을 해가지고 베니스로 보냈는데 베니스의 현장에 도착하니까 이런 황무지에 이제 집도 안 됐고 땅은 질퍽하고 베니스 날씨는 참 뉴욕보다 더 고약하게 비가 지금 오는 그런 때인데 하여튼 작가들 죽을 고생했어요. 또 물가가 또 얼마나 비싼지 제가 조수를 4명 데려갔는데 베니스의 그 살인적인 물가 예, 또 싼 것도 없고요. 지금 요번에 가보니까 베니스가 딴판이에요. 물가가 딴 데보다 더 싼 거야. 왜냐면 그동안에 베니스가 쇠퇴된 거예요. 이제 요 환경 바닷물로 올라오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는 능력에서 한계가 있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베니스가 그전에는 세계의 부호들이 오는 도시인데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기념품 파는 이런 가게가 많고 그런데 제가 우리 1회 갔을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호텔 방이 400~500불 미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 끼 먹으면 다 100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는 비싸고, 야, 이거 저 가난한 화가한테는 이게 참 어렵죠. 그런데 이걸 이제 해놓고 하게 됐는데 이제 모두 협조를 주셨기 때문에 된 거죠. 김영동 씨도 와서 했고, 또 이제 뭐 그때는 한국의 여류명사들은 다 베니스에 다 왔을 정도로 이제 고모가 되고 그랬습니다. 도움이 배경이 좀 이야기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물어보시면. 아트미디어 이용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네, 아트미디어 이용수 기자라고 하는데. 네네. 네, 그 이번에 베니스 다녀오시면서 모든 손은 상이다라는 전시를 다녀오셨는데, 이번에 갔을 때랑 30년 전에 갔을 때 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바라보는 한국 작가들의 작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의 소회라든가 소감 좀 한번.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현장에 본전시에 출품된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얼씬 그리기도 그렇고 이쪽에 일도 바쁘니까 뭐 다시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본 뭔가 그 리스폰스를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그런 찬스가 없었고, 제가 저를 보러 온 독일 화랑 보대 화랑인지 뭐 9시간 운전해 가지고 왔다는데, 그 사람이 뭘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유일한 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그 고무돼 가지고 홍각이 이런 거 30년 전에 했다는 건 자기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독일에서 좀 더 보이고 싶으니까 반송 안 하고 자기가 좀 역할을 할 수 없나 이렇게 이제 하고 점심 먹으면서, 그게 본바닥에 만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베니스 시장 말고 또 뭐가 오프닝에 왔다고 그러는데 뭐 한국에 한 명사들하고 이야기하고, 근데 뭐 끼어들 입장도 아니고, 저는 요번에는 그야말로 몸만 베니스에 갔지 만난 사람은 지금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아마 지금 다른 팀에서 간 분들은 현지 사람들하고 많은 세계에서 모든 사람 다 모이니까 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오늘 그 30년 전에 저거 현지에서 작품을 보여주셨을 때 기억하시는 현지의 뭐 반응, 뭐 어떻게 보셨는지 그런 거 기억하는 현지의 느낌이 반응 이렇게 그런 걸 살펴볼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하도 힘들고 스님들이 저를 무척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하니까 김영동 씨가 그러는 거예요. 김영동 씨가 그 불교에 이야기해서 전국에 암자에 있는 사람 희망을 뽑아가지고 이제 오신 분인데,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 한국 작가가 자기들한테 그랬대. 당신네들 온 거는 말이야, 이번에 비품이나 물건처럼 shipping이 돼가지고 온 거다. 그러니까 그럼 인격 모독 아니에요. 이제 불교를 폄하했다 이거죠. 그렇게 또 뭐랄까 해갖고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공식적으로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게 사실이냐. 그래서 운송비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문체부나, 그때는 문체부나 문해진흥원에서 된 게 아니고 내가 개인적 퍼스널리 내가 경비를 다 냈는데, 당신네들이 에어프랑스 안 탄다고 그래서 칼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2배로 비싼 칼을 태웠고, 또 파리에 닷새 동안 믿고 싶다고 그래서 그것도 호텔하고 다 내가 댔고, 다 내 돈이다. 근데 무슨 불만이 있느냐. 근데 어떻게 뭐 짐작으로 내가 당신한테 데려온 거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일도 있고. 근데 또 하나는 오프닝 세레모니 하는데 자기들은 거기 가고 싶었던가 봐. 그런데 숫자가 한정이 돼 있어요. 베니스는 협소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는 몇 사람만 했는데 자기들은 몽땅 빠졌어요. 이제 김영동 씨부터. 갔다 오니까 스트라이크 같은 기분이 있는 거야. 왜? 한국의
불교와 한국의 민속 음악을 이렇게 폄하하는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이런 자리가 되느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작가로 와서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박훈 급소리에 하나의 공동 파트너랄까 하여튼 말하기 지금도 어려운데 그렇게 온 건데 이해해달라.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온 어떤 재벌 부인이 제가 불교 신자인데요. 이 스님한테 공양을 한번 하고 싶은데 상태가 지금 그러니까 하고 돈들은 봉투를 하나 덜 줘요. 그래서 제가 뜯어보지도 않고 이걸 김영동 씨 드리고 와서 공양을 하라고. 그러고 나니까 좀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된달까. 하여튼 그때 어수선한 분위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현장까지 와서 한국관이 잘못됐다 하고 소리는 안 지르지만 분위기를 끌고 올라가기도 하고 서울서 오신 분들도 저거 공연할 때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시끄럽게 하니까 김정동 씨가 시작하다가 그거 좀 조용히 하시오. 근데 그 중에는 장관, 재벌, 무슨 국회의원 다 있는 데다가 김정동 씨가 한 소리 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30년 후에 저는 재평가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여튼 행복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선생님, 네네. 있는데요. 선생님 작업하시면서 어떤 철학으로 작업을 임하시나요? 어떤 철학으로 작업을 임하시나요? 어떤 철학으로? 네. 저는 이제 화가입니다, 이제. 제가 화가인데, 설치 미술 하고 싶고, 욕심은 많은데, 그래서 퍼포먼스 하고 싶고, 근데 이제 미술관 전람회 같으면 작가들이 대체로 타블로 평면 작업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제 지금도 이번 8월에 대구 문예회관에서 큰 전람회가 있는데 거기 제가 여기 입구에 있는 드로잉 포클레인에서 붓 꽂아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뭔가 새로운 걸 하면 지평도 넓어지고 제가 공부도 되고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걸 하고 싶어요. 그림도 그리면서 왜 하느냐고 한다 그러면 새로운 거 하고 싶은 거에 예술가 욕망이죠. 저희 김재도 기획자님한테 질문이 되나요? 네. 김인겸 작가님이 아버님이신데 네. 생전에 따님한테 특별히 이렇게 당부라든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나요? 항상 이렇게 미술에 대한 당부 자기보다도 말씀을 따님한테 질문이 약간 브로드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글쎄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뭐라 그래야 되나 본인이 예술가임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곽훈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고 연배 그리고 고 아버지 세대보다 선배이신 작가 선생님들의 상당히 두드러진 특징인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직업으로서의 작가라기보다는 소명으로서의 아티스트, 작가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의 작품에 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도 계속 나온 얘기지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이 처음 건립되고 그런 대표 작가로 발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할 때에도 그때의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를 저도 몸소 같이 체험을 했었거든요. 작업이 아까도 보셨겠지만 요 슬라이드 잠깐 넘길 수 있나요? 그럼 저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는 설치 작업이었기 때문에 공간이 완성된 후에
이것을 이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건립이 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김석철 그 건축가가 도면을 그리는 것을 함께 참여하면서 도면을 가지고서는 만든 설계한 작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베니스 측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그 제재도 굉장히 많았고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고 제한사항도 많았기 때문에 김석철 건축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 건축물 자체가 건립이 어려운 가운데 거기에 작품을 넣으려니 작가의 입장에서는 또 고충이 뭐 몇 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1회고 그다음에 마치 국가대표처럼 이런 자리에 나갔을 때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다 등 뒤로 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미술계가 나로 인해서 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이제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아버지가 생각하셨던 본인의 작가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 그리고 작품에 대한 생각들을 남은 유족으로서 그리고 후손으로서 훼손되지 않고 그다음에 사장되지 않고 세상에 꾸준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방식을 작가가 생존하셨다면 좋아하셨을까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소개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하는 데에 저와 저 뒤에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이 제 동생인데요. 유족으로는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형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백 선생님이 여기 있으면 분위기를 확 잘 만들 텐데. 뉴욕에 제가 있을 때 여러 번 만났어요. 뉴욕 그 소호에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어요. 백 선생하고 자주. 근데 그 백 선생님은 그 와이프 고보다 여사가 한국 사람을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자꾸 좋은 일이 안 생기고 나쁜 일만 생기니까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전시용에 뭐 에피소드가 네. 없으셨어요? 백남 작가님하고 에피소드가 없으셨어요? 에피소드? 예. 뉴욕에 한국문화원이 처음 생겼는 게 문화원이 있었는데 건물을 샀어요. 이제 파크 에버뉴에. 근데 그 건물을 들여서 이제 또 화랑을 만들고 전시를 이제 해야 되는 입장에 이찬용이라고 LA 문화원장이 글로 갔어요. 가서 전시를 한번 왜 내보고 부탁하냐.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작가한테 하면 말썽이 또 이상하게 나기 쉬우니까 와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제 오프닝 전시를 제가 기획을 큐레이팅 했는 거 아니고 이제 5인 전 이제 그때 백 선생하고 이목상 씨, 김창렬 씨, 저하고 또 잠배 그리고 5인전을 했는데 왜 그래 해주고 이제 LA 와는데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에피소드인데 이찬용 원장한테 여보세요. 나 이 목 자르려고 작정을 했어요.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어쩌자고 반체제 작가를 끼워 넣었느냐. 자기는 모르고 억셉돼가지고 신문 어나운스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목상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소련이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거는 솔제니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한국에서 반체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다 따져가지고 하면 무슨 당신들 뭐 하려고 문화원 열어놨느냐. 나는 지금도 그 사람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이목상 씨는 그때 비자를 못 받아서 못 왔어요, 오프닝에. 작품만 보내가서 전람회를 했어요. 그걸 이제 쭉 보던 백남준 선생 사모님 고보다 여사가 야, 이 코리안 중에는 최고다고 제가 저한테 칭찬을 하는데 그 후에도 이목상 씨는 저하고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 작가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공무원이 생각하는 좋은 작가, 공무원이 생각하는 안 되는 작가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렇게 스킴을 짜는 건 아니지만은 이목상 씨도 한국에 와보니까 그때는 현실과 발언
눈에 띌 때는 제일 좋은 전람회들 하고 있더라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크게 더 질문 없으시면 내려가서 전시 볼까요? 네. 1층부터